이 주제 정리를 하기 전에 국민의힘의 내부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실 이 논란이 최초로 불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장성철 소장이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이준석 대표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. 토요일 날 10시경이었던 것 같아요.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콜백도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런 거 입수했으니까 당해줘서 그냥 좀 한번 대비해라. 왜냐면 어쨌든 저는 야권 지지자니까 그렇게 했는데 전화 안 받아서 그냥 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죠.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된 것도 없습니다. 제가 사실 당대표가 된 뒤로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뭐 따로 전달된 것은 없기 때문에, 그리고 장성철 소장이 저와 상의를 통해서 뭐 그런 일을 진행할 관계에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제1야당의 대표가 직접 저 얘기를 했어요. 당에서 대응하기는 어렵다. 그러면서 뭐 경거망동하지 않겠다. 어렵다. 뭐 이런 가볍게 움직이지는 않겠다라는 얘기했거든요.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크게 의미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. 그럼 국민의힘 대체적인 분위기는 뭐 정 의원님이나 김지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장성철 소장에게 맞대응을 하는 거고, 이준석 대표는 뭔가 좀 한 발 물러서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,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체 뭐 큰 대응을 하지 않겠다. 이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 겁니까? 지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게 사실관계를 모르잖아요. 무엇이 팩트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, 사실은. 그 다음에 저나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한번 짚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.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는 지난번에 생태탕이요. 이 보궐선거 때 그 생태탕을 보고 참 느낀 게 많아요. 그 생태탕이 진짜 진실이 뭔지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났어요. 근데 지금 아십니까? 생태탕? 그게 어떻게 됐는지? 이제 또 사라져버렸어요. 그러니까 그것처럼 또 이 X5도 선거에 이용만 하고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많을까. 그러니까 제2의 생태탕 시리즈, 제3의 생태탕 시리즈가 나올 거라고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. 잘 보면 뭐냐면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. 장성철 씨는 일단은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한 건 맞는 것 같아요. 노림수가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야권 내부의 분열을 지금 촉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미리 그걸 막기 위해서 장성철 씨는 아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왜 야권 분열이냐면 이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전략비전실인가 전략위원으로 있었다고 해요. 그러면은 우리 내부에서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의심을 하면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장성철 씨는 아군이 아니다. 왜냐? 아군이라면 SNS에 글 올리기 전에, 글 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올리기 전에 우리 지도부에 주거나 윤석열 전 총장 등에 주고 대비하라고 했을 거다. 법적인 조치를 하라고 했을 거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. 그래서 그 야권 분열되기를 노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? 그 사람들만 지금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. 알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우리 지도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똘똘 뭉쳐서 이거는 제2의 생태탕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넘어갑시다. 이런 입장입니다. 정 의원님이 이제 아군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셨는데 뭐 그렇다면 민주당이 적군은 아닐 테고, 그러니까 보수 야당 입장에서 이게 장성철 소장의 주장에 도움이 안 된다. 뭐 이렇게 제가 한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소식은 좀 꽤 논란이 깊은데요. 이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입장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.